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8일 오전 8시입니다. 이제 올해가 13일 남았습니다. 13일 남았습니다. 요사이 연말 모임이 많습니다. 참석해보면은 대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올해 그러다가 또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곤 합니다.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주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았느냐고 서로 묻고 계산도 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은 모임이니까 그렇겠죠. 이제 3년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3년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대통령이 된 후에 7, 80%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41%로 지지로 당선되었는데 국정평가가 80% 이렇게 달리다가 쭉 지금 떨어져서 45%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이 안 알아준다. 특히 일부 언론의 비판이 너무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청와대로 가면은 인의 장막에 둘러싸입니다. 비서실에 둘러싸입니다. 이 청와대는 저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옮기겠다고 했는데 왜 안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옮겨야 합니다. 저 자리 좋지 않고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광화문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에 대통령 부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다 저 산중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 둘러싸이면 장관들보다 비서관들과 주로 만납니다. 비서관들과 주로 만나는 사람이 세상과 멀어집니다. 비서관들은 불리한 정보는 차단합니다. 불리한 정보는 차단하든지 이걸 또 손을 봐가지고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하는 정보로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대통령은 세상과 동떨어진 관념의 세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대통령이 사는 관념의 세상과 실제 하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직언하는 사람이 멀리 가게 됩니다. 직언하면은 대통령이 싫어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더욱더욱 대통령은 고립되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 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임기가 없습니다. 국민 또한 임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국가의 게임의 원칙이 하나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은 임기가 없다. 국민도 임기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국민이 이기고 언론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부 분자들 사이에 놓여있는 대통령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며칠 남았다는 것을 벽에다가 써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봐야 합니다. 3년 4개월이니까 뭐 약 1,100일 정도 남았네요. 1,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퇴임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거냐. 그때는 권력의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벗어 던진다기보다 벗기우는 거죠. 선거에 의해서. 그때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것인가. 그때도 충성하는 비서들이 따라다닐까요? 그때도 KBS, MBC, SBS, JTBC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를 할까요? 그때도 검찰이 지금처럼 말을 잘 들을까요? 그때도 군대가 지금처럼 동래북처럼 행동할까요? 그때 지지율이 얼마나 될까요? 퇴임할 때의 지지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리법권천. 잘못된 것은 리. 합리적인 것보다 못하다. 합리적인 것은 법보다 못하다. 법은 권력보다 못하다. 그런데 그 권력 위에 하늘이 있다. 천. 비리법권천입니다. 이게 동양적인 권력의 서열입니다. 가장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뭐냐? 민심이기도 하고 역사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민심도 거스르고 역사의 대세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가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냐? 자신이 연인사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정은이가 반인도 범죄 집단의 수괴로 몰린 거죠. 더구나 이 유엔 총회 결의안은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그 결의대로 하면은 김정은은 해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외 나갔다가 체포돼 버립니다. 그런 김정은을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반인도 범죄자를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국민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혼자서 환영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아니 세계의 양심에 거슬르는 반인도 범죄자 상수 환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유엔 총회가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세계의 양심이 만장일치 결의했다는 겁니다. 세계 70억 인구를 대표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입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가 지적하는 바는 북한에서 노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예 상태. 그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자유통일입니다. 노예 해방이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겁니다. 북한 동포에게는 2,500만 노예 해방이 바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입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바로 노예제를 폐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는 노예제를 이제는 남한까지 확대하라는 겁니다. 5천만 남한 사람들도 노예가 되라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인 것입니다. 김정은 대 70억 인류의 대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계속 김정은만 생각하고 김정은을 위한 정책만 펴면은 인류의 적이 됩니다. 김정은 편에 서는 것은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 오르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추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4개월 남았습니다. 국민은 임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